고위공직자 탄핵소추 4건을 한꺼번에 기각함으로써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관심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여전히 선고일도 잡지 못한 상태고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오늘 오후까지도 지금 선고 날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평의 내용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근거 없는 추측들이 또 난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헌재 안팎의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 이 매일 평일을 거듭하면서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15일째인데요. 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수기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심판의 경우 이 변론 종결 후에 선고까지 14일이 걸렸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아직까지 이 선고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죠. 때문에 이 전체 재판 진행 기간도 이 지난 두 전직 대통령 사건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접수에서 선고까지 63일,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91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오늘로 접수 91일째를 맞았고요. 또 이틀이나 이 사흘 전에 선고일을 공지한 그런 전례를 감안을 한다면 이번 주 내 선고는 어려워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종 변론을 마친 지 16일이 지났습니다. 내란 속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증폭됩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삭발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삼아서 헌법재판소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스토킹 범죄자 수준입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스토킹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깨어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방금 권영세 위원장이 이제 삭발한 머리를 집신으로 삼아서 헌재에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삭발을 했던 민주당의 한 여성 의원이 이제 삭발하고 나서 그런 멘트를 했었는데 아마 그걸 지금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빠른 재판 진행 의지를 보였던 헌재가 이렇게 장구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평의 절차와 내용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듯이 극비 보완 사항입니다. 오늘 일부 언론들이 헌재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이 전원 형식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고 이 평결, 그러니까 표결 방식이죠. 이 평결을 위한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 개진 단계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런 조선일보의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평의가 열리는 회의장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고요. 매일 새로 점검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 회의장 앞은 경호 인력 대여섯 명이 지키고 있고 회의장에 있는 층 전체가 폐쇄돼서 외부인은 아예 출입도 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재판관들은 평의에 필요한 자료도 연구관에게 부탁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들고 갑니다. 이렇게 철저한 보안 속에서 재판관들은 일과 시간 중에 수시로 평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때로는 밤 늦게까지도 평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헌재 사정을 잘 아는 법조인은 이 조선일보에 아직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평의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면서 이 재판관들의 개인 의견을 밝히거나 드러내는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이 평의 결과에 대한 억측들이 또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선고 결과를 점치는 이 근거 없는 지라시, 그러니까 사설 정보지가 지난주부터 급격히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 표결 결과 5대3으로 갈려 기각이 확실시된다거나 4대4로 각하될 거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일부 지라시에서는 이 재판관들 평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고 어떤 이유로 의견이 갈렸으며 그 결과 어떤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헌재법상 이 재판관 평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평의에서 아직 선고 기일 날짜를 잡으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고 양측의 이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세세하게 모두 나눠서 매일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보안 유지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요, 결국 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게 헌재의 장구에 영향을 미치는 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담당 형사재판부가 이 구속 취소권에서 이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이 수사 과정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지적을 했던 만큼 헌재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논란을 해소할 명쾌한 논리를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는 관측입니다. 또
또 일각에선 이 헌재가 내부적으로 선고기일을 정해놨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한 전직 재판관은 한국일보에 이 변론 종결 후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재판관들끼리는 어느 정도 중지가 모아졌을 것이라면서 재판관들도 외부 상황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늦지 않게 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하도 시비들을 많이 걸고 시끄러우니까 뭐 문구 하나하나 착 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느라고 좀 고심하는 게 아니냐, 뭐 편결은 나 있을 거라고 다들 보더라고요.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마무리되면은요, 탄핵 인용, 기각 혹은 각하를 결정하는 최종 투표, 방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한 그 평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 절차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일반인들은 그 부분도 관심입니다. 네, 선고 직전 이뤄지는 평결 절차에서는요, 우선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밝힙니다. 그다음 최근 임명된 순서대로 정계선, 조한창, 김복형, 정정미, 김영두, 이미선 재판관, 마지막으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요. 재판관들이 수차례 평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확인한 상태에서 각자 잠정 결론을 갖고 평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평결에 들어간 뒤 의견을 바꿀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평결 이후엔 미리 준비한 탄핵 인용, 기각 결정문 가운데 이 결론에 맞는 최종 결정문을 채택하고 재판관들이 서명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일 당일 아침에 이 평결이 이루어졌습니다.